법률 용어 풀이 순서가 준비가 되어 있죠. 일명 법용이 시간인데요. 지난주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각하라는 용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또 각하 같이 뭔가 알듯 말듯 하면서도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용어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바로 가압류라는 용어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부동산 가압류한다, 뭐 통장 가압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우리 많이 하는데요. 정작 가압류가 도대체 뭔가 하면 참 설명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박민성 변호사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법령이 시간에 아주 편하게 잘 설명을 해드려야 될 텐데 가압류라는 걸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앞에 가짜가 사실 이제 법률 용어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쉽게 이제 예를 하나 들으면 돈을 빌려주셨는데 임의적으로 갚지 않으면 나중에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네. 좀 소송을 하다 보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쵸. 그렇게 돼 버리면 이 사람이 그동안에 이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화하게 되면 이거를 나중에 판결을 받다고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 중간에도 가압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 가압류라고 하는 건 임시적으로 딱 묶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네.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한다 그러면 부동산 소유자, 그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라고 딱 찍힙니다. 그러면 그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에 가압류가 찍히게 되면 이거는 내가 만약에 5천만 원에 받을 게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 명시가 돼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가압류입니다. 네, 가압류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제 박민성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뭐 압류, 가압류 많이들 좀 들어보시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압류라고 하면 뭔가 느낌이 오는 것 같은데 앞에 가짜가 붙으니까 이거 뭔가 좀 더 아리송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떨까요? 이 앞에 가짜라고 하는 거는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 뜻풀이로 임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압류의 경우에는 소송이 아직 진행되지 않거나 소송 중간의 경우, 소송이 아직대로 선고 나서 확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는 걸 가압류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임시 처분이죠. 임시로 묶어놓는 거고, 압류라고 하는 거는 소송을 통해서 아까 빌려준 금액인데 돈을 안 줬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나중에 법원에서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았으니까 돈을 갚아라 라는 판결을 한 다음에 그 판결 선고가 확정된 이후에 그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것을 압류라고 하는데 통상 경매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강제 집행. 그렇게 차이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압류에 가짜 붙은 거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내가 법률 용어 가짜 들어가는 것도 들어본 게 있는데 바로 가처분이라는 단어도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가처분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아까 가압류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가처분도 가압류와 같은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법률적으로 보전 처분이라고 합니다. 아마 본안 소송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건 정식 소송을 제기할 때 그걸 본안 소송이라고 하고, 이런 가압류와 가처분을 보전 처분이라고 하는데 임시로 처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예를 들으시면 내가 부동산을 샀는데 사고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도 줬는데 이 사람이 뭐 제대로 인도도 안 하고 소유권 이동도 안 해주려고 해요. 그랬을 때 그 집주인한테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쵸. 근데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만약에 팔아버릴 수도 있는 염려가 있을 때 처분하는 걸 금지해달라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처분입니다. 처분 금지 가처분. 네. 그래서 가압류와 가처분은 조금 개념이 좀 다르죠. 예. 보전 처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가압류가 결국에는 내가 나중에 받을 돈이 있는데 그거를 좀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 내가 받을 돈을 임시로 좀 묶어놓는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이제 가압류를 할 때 많은 이제 의뢰인 분들이나 뭐 일반 시청자분들도 생각을 하시는 게, 뭔가 가압류를 하면 채무자가 돈을 나에게 빨리 줄 수 있다더라, 내지는 아니면 뭔가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하기 굉장히 좀 좋은 수단이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떨까요? 네, 그런 측면으로도 많이 사실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으면
임대차 계약을 해서 세를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임대보증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물론 다른 데로 이사를 가서 임대보증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만약에 그 건물주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놓게 되면 물론 가압류 등기하고 가압류 신청하고 등기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건 좀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가압류가 됐다는 전제를 한다면 이 건물주는 또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하려고 하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가압류돼 있네 그쵸. 라고 하면 선뜻 들어오질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가압류를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돈을 빨리 마련을 해서 주는 이런 효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사실 내 재산에 대해서 뭔가 이제 내가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뭔가 묶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 압박을 받는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 것이고, 그런 거를 일종의 좀 수단 삼아서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가압류 해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해제라고 하는 부분은 이것도 법률 용어인데 해제라고 하는 건 푸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푸는 거를 얘기를 해서 가압류를 한 이후에 돈을 변제받았다거나 뭐 사정 변경이 생겼을 때 법원에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가압류 해제가 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법용의 시간에 이제 가압류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다음에는 뉴스 같은 거 이제 보시다가 가압류 하면 잘 설명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